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생각해보니까 정말 노인들은 저는 좀 약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내과 A에서 받은 약 한 봉지. 네. 근데 눈도 좀 아프시면 안과 B에서 얻은 약 한 봉지. 매일 먹는 혈압약 하나. 거기에 또 뭐 치매 같은 거 걸리시면 또 약이 한 봉지. 네. 네. 거기에 뭐 칼슘 빠져나가니까 뭐 한 주먹입니다. 한 주먹. 정말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맞아요. 예, 그렇다고 임의로 뺄 수도 없고. 맞습니다. 임의로 빼실 수도 없죠. 예. 자료 보여주십시오. 정말 지금 무슨 질문을 질문만 하면 자료가 나오시네.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 이렇게 끌어내 주시는. 오늘은 이 프로랑 자. 케미가 잘 맞네. 네. 이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요즘 늙고 있어요. 네. 예. 처방 연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예. 이 우리나라가 이 노인의학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특징이 첫 번째로 주치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약을 좋아하세요. 또 약으로 해결하겠다는 심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 지역 사회에서 진료를 해보면 어르신들이 오시면 일단 약 달라고 하십니다. 네. 근데 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면 소화기 내과, 어.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그 과 이름으로 아픈 데를 가요. 네. 예.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어르신들은 이게 1대1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예. A 선생님이 관절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쓰십니다. 네. 근데 이 소염진통제가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에서는 신부전이 원래 숨어 있었다. 그러면은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이 찰 수가 있어요. 소염진통제 때문에. 네, 예.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내과 선생님이 내과에 갔겠죠. 또 가요. 나 또 숨이 숨 가빠져. 차서 가면은 이제 부어 있으니까 이뇨제를 씁니다. 예. 소변 나오는 어. 약을 써서 빼내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뇨제 때문에 전해질 이상이 생기고, 또 이뇨제 중에서는 또 식욕 떨어뜨린 약이 있습니다. 예. 또 전해질 이상 생기는 것 자체만으로 식욕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뇨제 쓰면은 체액량이 줄면서 어지럽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식욕이 떨어지니까 소화기 내과를 가요. 예. 그러면 또 소화제로 또 먹어요. 예, C 선생님이 또 소화제를 줍니다. 근데 소화제는 또 이 머리를 가라앉히는 항콜린 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깔아줘요. 야. 네, 그러니까 야. 이 배 예민한 거랑 머리 예민한 걸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장 운동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들이 예. 머리 운동도 가라앉혀요. 예, 실제로. 아, 그렇구나. 방광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도 예. 있고, 네. 그리고 또 영양제 맞죠. 그렇게 되면은 영양제 맞은 것 때문에 붓고, 예. 또 소화제는 또 장 운동 속도 떨어뜨려서 변비 생기고, 예. 또 머리 나빠지고, 어. 식사량은 더욱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서 머리가 나빠지니까 신경과를 입원해 가시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평가해보고선 이제 머리 나쁘니까 치매약을 줍니다. 근데 네. 치매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 치매약물이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문 치매약물이 소화불량이 생겨요. 소화가 굉장히 위장관이 예민해지고, 예. 또 하나가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많이 찬 것처럼 이 절박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부작용이 그래요? 많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부작용입니다.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작용으로 또 다시 시 선생님한테 가면 또 악순환 돌겠죠. 이런 식으로 와.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이 하나씩 느는데 그 약이 늘 때마다 부작용으로 또 선생님 또 만나고, 생기고. 와. 그러면서 실제 야. 이분은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걷지는 않았지만 걸어 다니시던 분이 3개월 만에 침대에 이제 누우셔서 노년내과 오신 거죠. 아니 근데 세상에. 병원에서 야 진짜 야, 어떻게? 이 병원에 처방할 때 이 사람이 그 전에 왜 그런 거 쓰잖아요. 너는 뭐 처방 먹는 약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좀 보면 근데 B 선생님은 A 선생님 거, C 선생님은 B와 A 선생님이 뭐 처방했는지를 안 봅니까? 보면 좀 보는 알수 분도 있잖아요. 있고요. 예. 그리고 또 DUR이라고 해서 그 건강보험 심평원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예.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너무 바빠서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 얘기를 그냥 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 아예 없어요. 그냥 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는 이제 병원 간에 이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 워낙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것들이 병원 간에 자동으로 무슨 약을 드시는지가 싹 다 뜨고, 또 해야 그렇게 될 것 하면 같은데. 되는데. 그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아니 의사한테 갔는데 다른 의사가 처방해서 아직도 먹고 있는 약.
그게 그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뜨는 게왜 어려워요 그게? 네, 그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내가 내 정보 내 의사한테 주겠다는데 무슨 개인 정보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 환자가 동의하면은 의사가 그 DUR 망에 전산망에 예. 접속해서 환자 주민번호랑 동의서 클릭해서 볼 수는 있는데 예.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원이 그 망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예. 그거를 또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쓰시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야.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사실은 더 하나 문제는 예. 의사 선생님들한테 허용된 저도 요새 이것 때문에 문제 의식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찰료가 10,000원 남짓인데 이 10,000원 남짓으로 환자를 보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어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그 그냥 그 증상에 증상에 대해서 따라서. 약이 아, 그냥 세트로 병원 나가는 가면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보잖아요. 예. 접수에다가 주민번호 내잖아요.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는 동안에 5분 기다리기도 하고 20분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잖아요. 예. 기다리는 동안 접수해서 그 출력해가지고 그 들고 가라고 하면 그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의사 선생님 보고 주민번호 넣으라고 그래요? 아, 교수님한테 그러세요. 나이가 들면 왜 그렇죠 선생님? 자, 화가 나고? 네, 정말 이거에 대해서 공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와. 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없이 좀 풀어서 결국에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또 의료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사일로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어디 것이- 국회로 가야 됩니까? 국회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저도 진짜 보면 문제네요. 네 이것과 이제 얽혀 있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예. 개별적으로 거의 매달 만나거든요. 예. 근데 보면 다 서로 다 되게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부처 간에 이거 같이 하라고. 조정하라고. 맞습니다. 그럼요. A가 B 거 열람하려면 B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같이 풀어줘야죠. 같이. 그죠. 총리가 잘못했네. 그럴 거면 총리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장관들끼리 알아서 하지. 저희 과에 예. 제 선배 교수님은 그래서 뭐 노인청을 하나 만들었으면 노인의학청이나 노인청을 만들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 모아서 이런 것들 사일로를 좀 세멘 벽을 좀 트게 하자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2% 방송만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귀찮습니다. 국회로. 예. 그래서 예. 자료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인의학을 하게 된 계기도 이런 환자들이 약을 네. 정리하고 나서 갑자기 멀쩡하게 좋아져서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저는 이게 약만 아이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예, 너무 환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게 아. 내과 의사는 보통 환자들이 나빠지는 거를 계속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약을 우리는 의사가 제 의과대학 때 배운 거랑 반대로 이거를 반대로 풀어내는 처방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약을 환자한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 필요 없으니까 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했는데 환자가 한 2달 있다가 와서 보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의사가 뭘 하는 겁니까? 약이 15개에서 8개가 되고 야.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걸어 다니시고 집 앞으로 산책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학적인 중재가 뭐 전문성이 없다,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그림들을 이제 실제로 경험을 못 해보고 이제 겉보기로 이제 하시는 건데, 네. 사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랑과 또 달리 해외는 그나마 주치제도라도 있어서 이런 일들이 덜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주치제도 없는 상황에서 문턱이 낮은 전문과를 환자들이 알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처방 연세가 생기기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가 이제 국회로 가거나 뭐 다른 큰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안 바뀌니까 그럼 그 사이에 2%가 방송하는 동안에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일 텐데 어디 가서 정리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오늘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예.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약국도 있고 저희 아산병원도 포함해서 이런 진료를 하고 있고 또 노인의학 진료를 노년내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의학과에서도 노인의학 진료 하시는 교수님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예. 노인의학 진료 하시는 분들 만나보셔도 좋고 또 하나는 어떻게 검색합니까? 그거는 정의원 교수님은 친구분들이나 선후배니까 알지만 저희는 네. 모르잖아요. 뭘 검색할까요? 일단은 약이 많다. 너무 약이 꼬여 있는 것 같다. 약이 늘고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 같다.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다제약물 관리 사업. 네. 네. 그러면은 이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 그다음에 노년내과나 노인병내과 또는 어르신 클리닉 뭐 이렇게 예, 검색을 그렇게. 해보시면 예. 이런 진료를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 선생님
이렇게 얼굴 클릭해 보면 진료 분야에 노인의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노인 주치를 하시는 뜻이니까.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셔서 요즘 대형 중앙 뭐 대학병원들 같이 큰 병원은 3차인데 네. 그냥 동네에서 그냥- 갈 만한 그냥 가면 됩니까? 정의원 선생님 진료 시작해서? 저한테 오시려면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긴 한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노인의학 클리닉 대표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데가 이제 저희 서울 아산병원이 있고 예. 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노인병내과가 네. 있고요. 전남대학교 병원에도 노년내과가 있고 연세대학교 병원에 노년내과가 있고 일산차병원 그다음에 성모병원이 어디 성모병원이었더라? 은평성모병원에 네. 노년내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 노인의학 클리닉 하는 곳들은 점점 동네 꽤 많이 병원에서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정리 못하실 거면 의뢰서를 써주십시오. 네. 가서 약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러 약을 좀-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예. 네.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또 굳이 노인병 의사가 아니더라도 약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약 먹는 거 진짜 제 얼마 전에 헬리코박터 약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주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 매일 이만큼씩 약을 먹는데 음. 한 번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먹고. 근데 약국까지 찾아갔어. 이거 뭔가 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래. 무조건 먹어야 돼. 너 3일 먹었으면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저 진짜 힘들게 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헬리코박터 약?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먹는 약이 아니더군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그렇군요. 마무리를 하기 예, 위해서 예. 이제 자료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예. 일단 정말 근데 어떡하냐. 정말 이진우 기자님 정말 너무 질문을 잘해주셔서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었는데요. 어떡하냐, 진짜.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의료의 특징이 아주 훌륭한 전문과 중심의 그 의료 환경이고 또 이제 노인의학 교육 부족이 없고 또 3분 진료 모델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네. GDP 대비 의료비가 낮으면서 많은 성인들이 이제 만성 질환을 잘 관리받고 암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건데 예. 이게 이제 지금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노쇠한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게 독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해야 우리가 뭐 재현을 하자면 우리가 미래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경제 프로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다가오는 우리 미래의 거시 환경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결국에는 그린플레이션,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예. 넷제로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시사하는 거고 또 지정학적 여건도 변화하면서 미국은 이제 글로벌 경제 이탈하면서 디글로벌리제이션이 그렇죠? 되고 있고 예. 이 두 가지는 모두 결국에 원화 약세와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건데 당연하죠. 세계화의 혜택을 입은 게 대한민국이 1번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이 1번, 2번 때문에 지금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원자재는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 더 힘든데 노인의학이 없으면 요 문제까지 쓰나미로 한마디로 삼각파도로 우리나라를 덮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 국가적인 돌봄 요구의 폭증을 막기 위해서는 예. 일단 원래는 사실 제가 이걸 오늘 두 번째 파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런 노인의학적 개념을 의료에 도입을 해야지 결국에 무한 증식하는 의료비를 막고 돌봄 비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2% 안프로가 나이가 들 때쯤 되면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일 진짜 텐데. 누워 있는 노인들 돌볼 젊은이가 없을 상황이니 그렇죠. 그나마 좀 괜찮은 노인들은 진짜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뜻이군요. 다 90세, 100세가 되셔도 일을 예. 지금처럼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그치. 그거에 따라서 그걸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 아니 언더스탠딩 할 젊은이가 없어요. 젊은이들은 가서 간병해야 되잖아 또. 아니 그리고 네. 나는 간병인이 직업이 아닌데요. 예. 두고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쓰러지는데 간병인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있더라도 간병을 해야 돼. 인간이라면 가야지. 뭐 이 가치관이 달라지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내가 대학 교수든 혹은 식당 주인이든 변호사든 뭐든 간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다는 거죠. 일본이 멀쩡히 일 잘하고 있고 성산성 한참 높은 50대 전문가들이 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 돌보고 있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예,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모든 게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냥 내가 저 자리로 내가 할 거겠어.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셨습니까 혹시? 뭐 안 봤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그래서 결국에 제가 사실 이
책 광고가 됐네요. 네. 요 책을 쓰게 된 예. 네. 저 카메라 보여주십시오. 예. 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예.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당신, 있습니다. 이 예. 책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우리가 돌봄 요구가 생기는 걸 미리부터 예방을 해서 내재 역량을 유지하고 우리가 눕지 말자. 아. 눕지 말자.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일본은 온 나라가 눕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거시 환경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는 간병인비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간병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예. 돈이 뭐 정말 뭐 1,000억대 부자면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네. 그게 아니 보통 중산층이면 이제 간병 부담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무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이제 옛날에는 65세면 곧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네. 100년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독립적으로 요 개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간병 요구 없이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고 예.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사회 일원으로서 생산을 하는 그 해야죠. 생산 가능 인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네. 전체적으로 경제 부담이 안 간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 다가오는 미래의 거시 환경에서 예. 자료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 근데 여기서 방송에서 투자는 참고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간에 이 여러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매크로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코인을 포지션을 얼마를 더 가져가고 테슬라를 얼마를 더 롱을 잡고 예. 테슬라 콜을 잡고 풋을 잡고 이거를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결국에 본인의 내재 역량 관리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 건강 상태 관리하고 예. 개호 예방을 하는 게 그 음. 100년을 내다보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곧 노쇠하실 분도 있으시고 네. 아니면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주변에 가까운 분이 이 노년 내과를 가야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환자 많이 또 보다 보면 아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오늘도 많이 배웠잖아요. 야 이거 약 먹다 보면 계속 무한 루프에 빠지는구나. 네. 혹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야기. 네. 의대 등록금 안 내고 좀 배울 수 있는 어. 그런 게 뭐 있습니까? 네. 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림을 빨리 예.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네. 지금 이 시스템에서 사실 환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피해를 결국에 보시지만 네. 일부는 공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일단은 주치 대신에 닥터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또 약을 그냥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네. 어떤 문제를 증상에 대해서 우선 약으로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래서 병원 다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감기 걸리셨으면 따뜻한 차 마시면서 며칠 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감기 걸리면 가면은 약이 막 감기약을 아침, 받으시죠. 점심, 저녁이 예, 한 그렇죠. 3개, 2개, 예. 3개씩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개념을 좀 하나 탈피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자료 내려주십시오. 예. 또 하나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 자료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냐면 예. 생애 주기가 이 그림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사실은 이전 소득 그림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전 소득이 어렸을 때는 돈을 받고요. 부모님 예. 등골을 파먹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건 버능식이에요. 성인 때는 벌고 나이 들면은 다시 이제 쓰죠. 예. 누군가를 이제 네. 쓰거든요. 근데 우리 에너지 수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마치 물만 먹어도 살찌는 시기가 있습니다. 중년기. 그렇다니까요. 네, 진짜 내가 많이 먹지 않아 내가. 네, 진짜 급공감. 맞습니다. 예. 이상해. 진짜 이상합니다. 이상해. 그러니까 키가 안 커서 그런가? 그렇죠, 맞습니다. 성장 예. 호르몬이랑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데 아, 성장을 할 때는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키로 가고. 키로 어. 가고요. 근데 이게 끝나면 예. 살로 갑니까? 먹는 게 살로 가는데 예. 이게 가속 노화를 만드는 거예요. 제 책에서 얘기하는 가속 노화를 만드는 가속 노화. 가속 노화,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아. 그 원죄가 결국에는 우리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밥을 먹으면 키가 크거나 늙거나 둘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밥을 먹질 말아야 되겠네. 그래서 네. 요거를 요 각도를 얕게 만드는 게 아. 결론적으로 뭐 저축이랑 비슷하죠. 요거에 저축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요걸 이렇게 쫙 뽑으면 네. 질병과 쇠약이 오는 노쇠가 오는 시점을 늘릴 수가 있어요. 고무줄 늘리듯이.
이게 노화의학과 항노화의 모든 개념은 여기서 출발해요, 사실은. 그럼 30세에서 60세 사이에 적게 먹고 적게 살이 쪄야 네, 60세 이후에도 네, 또 그거는 네. 상식적으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소식하고 살이 찌는 게 안 좋다는 건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의학적으로 왜 꼭 그렇습니까? 뚱뚱한 분들도 건강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 담배 피고 110 몇 살까지 네. 되는 장칼망 할머니도 있는데 발레는 항상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억셀러레이터의 속도를 조절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던 노쇠의 그림들 쭉 있잖아요. 예. 그 그림들은 사실은 그걸 그 사람의 자동차로 쳤을 때 고장난 정도로 이렇게 쭉 그 우리가 정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동차 부속 고장난 것 정도하고 일치되는 노화의 누적 정도는 결국에 악셀러레이터를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세게 밟았느냐가 결정해요. 차를 오래 타려면 악셀을 적게 드물게 밟아야 되듯이 아까 차를 너무 타듯이. 험하게 몬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예. 그런데 그것에 가장 확실하게 알려져 있고 이거를 줄이면 수명이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동물에서는 30% 40%까지 늘어난다는 게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게 이 예. 성인기, 그러니까 중년기의 이 대사적 과잉을 줄이는 거예요. 대사적 과잉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는 거. 그래서 배 나오게 만들고 예. 혈당 오르게 만들고 고지혈증 생기게 만드는 거. 그게 수명을 그게 가장 짧게 그게 만든다. 몸에 악셀을 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몸의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예. 결국에 혈관 노화도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기고 그 결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간 질환 이런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뇌 동맥도 나빠지고 뇌 혈관도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면은 고장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요 시점이 지나면 예. 사람이 차가 마치 너무 낡으면 작동 효율이 떨어져서 연비 떨어지는 것처럼 네. 그때부터는 사람의 작동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식욕도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지고 사람이 축이 나게 돼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은 뚱뚱한 게 더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달리 어르신들 연구해 보면 뭐 오히려 비만인 게 뭐 좋아 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사실은 이 두 개의 큰 시기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뭐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노인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늙어서 살 빠지는 분들은 젊을 때 이렇게 드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어. 그러니까 젊어서 가속 노화를 경험하게 되면 네. 더 일찌감치 예를 들어서 만성염증에 시달리면서 악액질 그러니까 노쇠에 빨리 올 수가 그러면 있는데 노인 때는 오히려 잘 먹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거꾸로. 맞습니다. 한참 나이에는 소식하고 뭔가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나는 맞습니다. 이제부터 잘 먹어야 되네. 실은 이 잘 책에 먹었대 우리는. 잘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예. 요 그림에 다 들어있죠. 사실 이 그림은 제 와. 다른 첫 책인 지속 가능한 나이듦이라는 그림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예. 우리나라는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그 단백질을 더 먹고 못 살아서 그래 우리가.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어릴 때는 돈을 안 주니까 엄마가 돈을 안 줘서 못 먹고 그런 건가요? 나이 들어보면 또 돈이 없으니까 못 먹고 아니 고기를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말씀하신 30세 60세 저 사이 아닙니까? 네. 네. 실컷 한번 먹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평소에 사주던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병이 많이 생기셔요. 아. 그래서 노쇠가 생기기 시작하고 근육이 빠져요. 예. 그때 이제 건강 프로 보시면서 이제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몸에 좋다는 잡곡과 드시면서 네. 살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근육을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거꾸로 하시는구나. 예, 그때부터는. 그렇게 해서 저희 근감소증 클리닉을 전 근감소증을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는 빠지는 거예요? 네. 채식 잡곡밥은 50세 이전에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와. 더 강조돼야 되는 인구 집단은 저희 또래인 거고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도 오히려 잘 드셔주셔야 되는 거고 이 반대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반대로 하는 분들이 많다. 요게 핵심 맥시지고 의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 의료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은 예방을 해야 되고 중년기에는 만성질환 철저히 조절해야 되고 예. 노년기에는 질병에 대한 거는 이렇게 좀 줄여나가면서 테이퍼링을 하면서 대신에 돌봄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반대로 예방 안 하고 어르신들한테 각 개별 질병을 열심히 계속 더 하는 거죠. 반대로 야. 뭐든지 반대로 하는 거죠. 또 이거 비유를 해보면 젊어서는 막 욜로를 다 한 다음에 예. 은퇴한 다음에 막 열심히 막 돈 아끼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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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한참 때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연금을 위해서. 돈으로만 모으지 말고 예, 맞습니다. 건강으로 건강으로도- 모아라. 좋은 이승민 얘기입니다. 기자님 정말 제가 그 그렇진 슬라이드를 않을까.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것도 자료에 있습니까? 네, 야, 완전 맞습니다. 오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그래서 그 김헌경 박사님이라고 일본 동경도립 그 노인의료센터에서 예. 연구부장하셨던 지금 이제 음. 은퇴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이 쓰신 책이 그 제목이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책인데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일본 어르신들은 예. 내재 역량 강화를 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됩니다. 아. 예, 돈이 있어도 건강하게 계속 유지하는 그렇죠. 게. 자립할 수 있게 사는 것이 예.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어르신들이 근육을 만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나라 일본 연구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걷기만 하셔서 예. 오히려 신체 기능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일본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이랑 이런 내재 역량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 아령도 들고. 아. 네.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반대로 아직까지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 단백질 음료도 먹고 그러니까 근육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 아령 들고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젊은이가 하는 거고 그냥 걷는 건 노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해야 바꾸라는 되는 거예요. 네, 바꾸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오히려 뛰는 걸 해야 되고. 아령은 부모님 선물 드리고. 맞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예. 자료를 한번 주워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데이케어 센터 그러니까 요양 시설 가보시면 어르신들 누워 있는 거를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네. 일본에 그 이런 요양 시설에 가면 어르신들이 다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그 신체 나이를 계산을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예. 이걸로 여기서 노쇠가 있어서 운동을 6개월, 3개월, 6개월 하신 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90대 어르신들인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70대에 준한 신체 기능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20년이 젊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여기 계신 관계자들이 아 이거는 계산 시기에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만든 알고리즘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알고리즘 자체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쓰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운동이나 전반적인 내재 역량 강화를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개념도 만성 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빠지는 방향으로 오히려 운동하고 있다. 우리 65세부터니까 기초연금들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령이 아니, 필수직 매년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그 근육량을 재서 그게 향상되면 20% 보너스 더 드리고 그렇게 획기적이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래야 나라에 훨씬 경제적으로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건강보험 안 쓰러져야 되는 거니까.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한 개념이 자료를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예. 싱가포르에 있는 그 내셔널 헬스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는 공적 의료도 예. 그 영국처럼 NHS 한 군데가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군데가 나눠서 경쟁을 합니다. 민간 회사들이 민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사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 철도공사처럼 예. 네. 퍼블릭 섹터이지만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NHS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영국병 생겼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는 개념인데 예. 이제 그 NHG라는에서 만든 리버 오브 라이프 삶의 강이라는 개념인데 예. 결국에 건강할 때부터 건강 습관을 예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노쇠를 예방해서 그리고 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그 다음에는 잘 죽기, 잘 돌아가시기까지를 그러니까 불필요한 연명 의료 없이 돌아가시는 것까지를 다 연결을 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예 싱가포르는 의료 시스템을 이 사람의 노화 정도를 가지고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맞춰버린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아예 리포메이션을 하는데 이 시스템의 이 NHG의 CEO가 노인병 의사예요. 노인의학하시는 저의 멘토인데요. 필립 추라는 분이 하고 계신데 아예 그분이 이 시스템의 CEO가 되시면서 이 모든 예방적 의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노인의학적인 컨셉 아예 설계를 그러니까 예를 아예 들면 저 맞춰버렸죠. 싱가포르의 저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쇠 정도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런 그 그림을 이용해서 이런 노쇠 정도에 맞춰서 어떤 의료를 받으셔야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호스피스에 가셔야 되고 또 환자가 입원하면 어느 정도의 노쇠가 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이분은 어떤 병동으로 가야 되고 어떤 그래. 고령 친화 병동으로 가시 이런 그것부터 것들을 안내를 해주는군요. 아예. 모든 것들을 다 이 노쇠 정도와 기능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다 우리나라는 조율을 그걸 하는 가족 회의에서 정합니다. 어느 과로가 아니요, 내과로 갈지 이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젠 어. 요양원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큰 오빠가 좀 더 모셔야 되는 건지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디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맞습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그냥 가족끼리 정하는. 일본에서는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아예 케어 매니저가 우리나라 장기요양법에는 없는 개념인데 예. 그런 것들을 결정을 도와드리는 케어 매니저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실 이거 개인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지역 자원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조율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은 자원대로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개별 사업들이 활용이 덜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예. 수요자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드려서 굳이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안 가시고 댁에 계시면서도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댁에서 그런 잘 것도 지내실 있고. 수 있게 해드리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오늘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이런 것까지 언더스탠딩해서 해드려야 됩니까? 좀 나라에서 할 건 합시다 좀. 야,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까? 이 프로 우리가? 방송 좀 합시다 진짜. 책 얘기해야 되는데 책 얘기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한 번 더 나오세요. 한 번 더 책-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의용 네. 교수님은 한 번 네. 더 모셔서 예. 네. 그때는 이제 책 책 저희가 웬만하면 이 정도 해오시면 저희가 책 사서 읽거든요. 어. 그런데 직접 한번 나오신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읽을 책도 많고 귀찮으니 그냥 나와서 책 얘기 해주시죠. 네. 책은 네. 그냥 뭐 안 보신 분들이 사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노인의학 얘기를 주로 했는데 네. 다음번에는 그 전에 노화. 그러니까 노화의 결과가 노쇠. 아까 처음 이진우 기자님 네. 뵀을 때 바로 그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노화와 노쇠의 차이. 네, 노화는 결국에 속도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악셀러레이터의 개념이고 그게 노화가 누적된 결과가 이제 노쇠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노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 책인데 야. 예. 네, 이건 이거는 좀 구체적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어. 30대, 40대, 50대부터 이 책을 보고 어. 이제 앞으로 살 날이 50년, 60년, 70년 남았으니까 음. 내 삶의 노화 속도를 조절을 해서 네. 죽을 때까지 나는 돌봄 요구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살 수 있게. 50대부터 시작하면 좀 늦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안 70대에 늦습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늦긴 늦었어요. 40대부터 하겠어, 30대. 한 20년은 그냥 막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떡하겠어. 나이를 돌릴 수 없잖아. 예. 전혀 아닙니다. 70대 아까 제가 일본 어르신 보여드렸죠. 예. 그러니까 90대에 노쇠하셔서 오셔서 6개월만 제대로 이 4M 기반으로 중재를 해도 예. 신체 기능은 70대까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음. 이거는 뭐 아무리 늦더라도 물론 이미 근데 와상 상태 침대에 누우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예.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네,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드러눕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네요. 완전 와상이 되면은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와상 제로라고 해서 와상 정말 사람을 안 눕히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떠날 때 서서 갑시다. 세상 떠날 때 네. 서서. 서 있는 게 중요하네요. 네. 아, 한 번 더 모시죠. 알겠습니다. 시간 예. 맞춰서. 꼭 한 번 네. 더 기회를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네. 책의 저자이신 서울 아산 채팅창에 네. 저 책이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까도 알겠는데 식욕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네. 아, 이게 완전 공감됩니다. 저도 눈이 흐리거든요 요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네. 정승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